한국의 소리, 한국 악기의 세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조선 초기에 연주되었던 한국의 전통 악기 중에서 길래 그리고 연양에서 사용되던 악기들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굴레에서 사용되던 악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이라는 악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이라는 악기는 말 그대로 뿔처럼 생긴 악기를 말합니다. 중국의 사물기원이라는 책에 황제가 치우와 싸울 적에 비로소 각을 불도록 명령하여 용의 울음소리를 내어 적을 방어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대각과 중각이 있었습니다. 대각이라고 하는 것은 큰 각이라는 뜻이고 중각이라는 것은 그거보다 작은 형태의 각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나무로 만들어서 붉은색을 칠해서 주색을 갖춘 각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황동을 가지고 만들어서 또 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고 있는 좌측의 악기는 대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측의 악기는 중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릴 악기는 탁과 정입니다. 탁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방울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탁의 악기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방울처럼 종 안에 흔들어서 소리를 낼 수 있는 장치를 우리가 설이라고 합니다. 혀 설자를 써서 그 그러니까 탁설이 존재하는 탁도 존재하고 있지만 그게 없어서 채로 치는 탁도 존재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는 이 그림에는 아마도 설이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악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정이라고 하는 악기는 우리가 소위 징이라고 부르는 악기와 통합니다. 쇠소리가 울리는 징이다라고 정을 우리가 소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물놀이나 농악이나 다양한 곳에서 큰 형태 혹은 그보다 악기의 형태는 뭐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쇠로 만든 징 같은 악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조선 초기에도 굴레에서 그런 징에 해당되는 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의 굴레 악기로서 비, 금, 고가 있습니다. 비라고 하는 악기가 굉장히 독특한 악기인데요. 당운이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되면 비는 기상고이다. 지금 군대가 행진할 적에 말 위에서 치는 북이다. 라고 했습니다. 기상고는 말을 풀어서 보면 말을 탈 때 그 위에 위치하고 연주하는 북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비의 모습을 보게 되면 가운데에 북면이 있고요. 이 북면 위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모양을 우리가 횡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이게 종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로로 눕혀놓고 채를 가지고 치는 북임을 알 수가 있고요. 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고의 모습은 그 울림통을 굉장히 화려한 그 당초 문양으로 장식을 하고 위에 태극 문양이 그려져 있는 큰 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금은 앞서 보았듯이 정이라고 하는 악기와 거의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걸 금이라고 하는 이유는 아마 정보다도 작은 형태의 악기이기 때문에 금이라고 했고 우리가 소금이라고 하는 악기 오늘날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소금은 바로 농악에서 사용되는 꽹과리를 다르게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금도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선전기 세종실록에 소개되어 있는 올해의 악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길레에 사용되는 악기, 그 다음에 다양한 연양에서 사용되는 악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굴레에서 연주되는 악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이 조선 초기 세종 때 사용되는 악기들, 이후에 조선 성종 때에도 그대로 전승이 됩니다. 우리가 조선 세종 때에는 악기를 올해에 따라서 분류해서 기록을 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조선 성종 때에 이르면 조선 성종 때 1493년에 편찬된 악학궤범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당시에 연주되던 궁중음악의 모든 것을 기록한 집대성한 책인데요. 그 책에는 우리 고려시대 때의 악기를 분류했듯이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로 악기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악합계범에 소개된 아악기는요, 특종, 특경, 편종, 편경, 건고, 삭고, 응고, 뇌고, 영고, 노고, 뇌도, 영도, 노도, 도, 절고, 진고, 축, 관, 약, 화, 생, 우, 소, 적, 부, 훈, 지, 슬, 금. 여기까지 우리가 모두 다 들어본 악기 이름인 걸로 여러분들도 느껴지실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독, 정, 휘, 조촉, 순 못 들어보셨죠? 탁, 요, 탁, 응, 아, 상, 독, 적, 약, 간, 척. 몇 개의 악기는 우리가 들어본 악기고요. 몇 개의 악기는 들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조선 초기에 있었던 세종실록에 소개된 악기 이외에 독이라든지 정이라든지 휘라든지 조촉이라든지 응이라든지 아, 상, 독 이런 악기들의 이름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들은 악기가 아닙니다. 이들은 궁중에서 연주되는 모든 의식에서 사용되는 음울이거나 또 춤을 출 때 사용하는 무구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전통 악기를 소개를 할 때 한국의 악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동원돼서 사용되는 그런 음울들까지 아악기로 구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악기 위에도 악합계범에는 당악기와 향악기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당악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악기는 방향, 박, 교방고, 월금, 장고, 당비파, 해금, 대쟁, 아쟁, 당적, 당피리, 퉁소, 태평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악기는 태평소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향악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악기는 현금, 향비파, 가야금, 대금, 중금, 소금, 소관자, 초적, 향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모르는 악기들, 중금이 있고요, 소금이 있고요, 소관자, 초적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울이 있는데요. 대각, 소라, 대고, 소고, 대금. 이 악기들은 굴레에서 사용되는 악기와 많이 일치하고 있겠죠. 그리고 무구가 있습니다. 아박, 향발, 무고, 동발. 이 악악계범에는 악기뿐만 아니라 음울과 무구를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악계범에 실제로 소개된 악기들, 음울들, 무구들을 도상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악계범에 소개되어 있는 아악기, 당악기, 향악기, 음울, 무구들은 많은 부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렸던 악기들이기 때문에 도판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이 세종실록에 기록된 악기들과 달라졌는지 그 점들을 보면서 도판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악악계범이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악기를 기술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특종을 보게 되면 가자의 모습이 매우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길이까지 다 치수까지 표시되어 있고요. 밑에 보시면 각태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고 그리고 왼편으로는 그 악기의 유래, 그 악기의 제작법까지 다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경입니다. 지금
특종의 모습과 특경의 모습이 어떻게 다르신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편경입니다. 편경의 종이 매우 독특하게 생겼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후에 타악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중국에 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금속 종 중에 박종이라고 하는 형태의 종을 가지고 와서 이 편종을 구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박종은 밑편이 평평합니다. 그래서 여기 도상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종이라고 제시된 하나의 종을 크게 그려놓은 그림을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 밑면이 평평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편종, 편경, 건고의 모습이고요. 응고, 여러분들 뇌고 기억하시죠? 세종실록에는 8면의 북이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뇌고의 모습을 보시면 6면의 북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항상 악기를 만들 때 악기 조성청이라고 하는 기관을 임시적으로 두고 조성청에서 악기를 제작을 합니다. 제작을 할 때는 중국의 문헌이나 그리고 과거에 사용됐던 악기들을 항상 고증을 하고 그 고증을 통해서 악기를 다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노고의 모습을 보시면 사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노고의 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종실록에서의 노고의 모습과 유사하죠. 뇌고의 모습과 다르게 노고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노고의 모습은 사면의 북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세종 때와 같이 4개의 면을 가진 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뇌도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뇌도의 모습을 보면 6면의 북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영도의 모습 보십시오. 영도는 지금 8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도는 4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는 도고죠. 2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거의 모습, 비스듬히 북을 세워놓고 연주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진고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리고 축과 어가 있는데요. 이 축어가 매우 독특한데 2가지의 받침대가 있습니다. 위에서 연주하는 재래용 받침대가 있고요. 아래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밥상처럼 생긴 그 연향용 그 받침대가 있습니다. 축은 음악의 시작을 알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음악의 끝을 알리는 어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어의 채는 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3개의 대나무를 다시 또 3개로 쪼개서 9개의 갈라진 그런 대나무로 연주를 하는 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관의 모습. 관의 모습은 2개의 대나무 관을 연결해서 연주하는 악기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관 위쪽에 살짝 왼쪽 부분으로 트여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가 휘슬처럼 그 소리를 내는 추구 부분이 형성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요. 약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종실록 때는 약의 모습을 봤을 때 연주하는 부분을 알 수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이 악악기범에서는 연주하는 취구 부분이 명확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 생, 우, 바가지를 가지고 만드는 포부의 악기가 제시가 되어 있고요. 소의 모습입니다. 소의 모습을 보면 관에 다 12율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에서 어떤 음을 낼 수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고요. 관도 위에 단소와 같은 치구가 제시가 되어 있고 옆에 보면 산형이라고 하는 한자가 있고요. 벽이 갖고 있는 구멍에 그 검은 구멍이 있고 그 다음에 반만 칠해놓은 구멍이 있고 또 하얀 구멍이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말해서 반규법이라고 하는 연주법입니다. 그래서 반만 검게 칠한 것은 거기에 해당되는 구멍을 반만 막으라는 소리입니다. 이 어떤 운지법에서 어떤 소리가 나는 것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된 그런 그 악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 그 테두리를 대나무 채로 연주하는 부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훈입니다. 훈도 어떻게 연주하면 다양한 12율의 소리를 내는지 다 산형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입니다. 제가 단소의 치구를 이 적과 같은 곳에다
붙여서 연주하는 그런 악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그림은 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금슬이 좋다라고 할 때 부부의 애정을 표현하는 말에서 금이라는 악기와 슬이라는 악기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슬입니다. 슬은 25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윗편의 모습과 밑면의 모습, 그리고 소위 안족이라고 하는 주의 모습까지 다 도상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산형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1현부터 25현까지 해당하는 현의 음들이 다 거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금입니다. 수치까지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금이 왜 7현이냐 하면 원래 5현의 악기였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무왕의 그 무공을 칭송을 하고 문왕의 덕을 칭송하기 위해서 두 개의 현을 더 붙여서 7현의 악기로 만들어진 악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금을 7현금이라고도 부르죠. 7현금도 13개의 휘가 있어서 그 휘에 따라서 어떤 음을 낼 수 있는지 산형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실제로 음악에서 사용되는 그런 아악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왼쪽에 그려져 있는 그 음울이 독입니다. 일종의 휘장, 깃발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입니다. 그리고 휘입니다. 각각의 모습을 보면 이걸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아니구나. 어떤 행사가 있을 때 그 의식이 거행되는 자리에 배치를 하는 그런 음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촉이라고 하는 것은 등입니다. 그래서 등을 이런 형태로 구성해서 갖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밤에 공연을 하게 되면 조촉 같은 것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순입니다. 순은 이제 그릇 같은 거를 거꾸로 쇠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우리 그 고려 청자 같은 모습에 쇠로 만든 동기를 매달아 놓고 채로 치는 악기가 순인데, 이것은 지금 이제 철모를 뒤집어 놓은 형태의 모습의 순입니다. 그리고 탁, 그다음에 또 다르게 쓰는 탁입니다. 이 앞에 탁은 설이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흔들어서 종과 부딪혀서 소리를 내는 그런 설이 없는 것이고요. 뒤에 것은 설이 있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탁이 제시가 되어 있고 한자는 다르게 사용을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악기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독입니다. 이 상이라고 하는 악기는 군대에서 사용되는 대고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출토 유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나무판에 상이라고 돼서 나온 그런 형태의 유물이 발견된 게 있는데, 그게 고대 상고의 흔적이 아닌가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적의 모습, 그리고 간척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약적과 간척은 그 일무라고 하는 종묘제례에서 사용되는 춤이 있습니다. 줄을 맞춰 추는 춤을 일무라고 하는데, 무무와 문무, 즉 문덕을 칭송할 때 추는 그 문무, 그리고 무공을 칭송할 때 추는 무무에 사용되는 그런 음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조선 성종 때에 당시에 궁정음악을 집대성한 악학계범에 소개된 한국 전통악기 중에 아악기를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향악기와 당악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